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 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5년 국가직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영어는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꼭 그래야만 하고요.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에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절대 영어는 다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딱 평이하게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특히 실용문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거 정도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지금보다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6개월 정도의 그 시간 안에 우리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을 한번 쭉 리뷰하면서 정말 좀 자부하면서 그리고 전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꼭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총평 그리고 해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똑같은 형태로 풀었어요. 2, 3, 2, 13. 2, 3, 2, 13. 어휘 두 문항, 문법 세 문항, 생활영어 두 문항, 그리고 독해 13문항. 됐습니까? 항상 2, 3, 2, 13으로 나온다. 그래서 어휘 두 문제. 그리고 어휘도 이제 빈칸이에요. 밑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밑줄 두 문제, 빈칸 한 문제. 빈칸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생활영어. 가장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두 문제. 10점 그냥 점수 준다. 그 다음에 실용지문이 7문제. 많습니다. 실용지문 7문제. 그리고 학술지문 6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할 문제가 바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어휘, 생활영어, 그리고 학술지문의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실용지문의 주제, 제목, 실용지문 모든 문제들, 그죠? 7문제. 실용지문은 정말 해석만 잘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학술지문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지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만 해석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만 제대로 다 풀어주면 적어도 얘네들이 한 2, 3개월만 제대로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몇 점입니까? 60점입니다. 이게 12문제예요. 게다가 문법 뭐 찍어서 몇 개 맞추거나 혹은 다른 학술 지문에서 좀 쉬운 거 몇 개 맞추면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약 우리가 뭐 한 70점, 80점은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점 맞는 시험 아니고요. 이것만 맞춰주세요. 얘네들만 맞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60점은 최소한 60점 맞습니다. 특히 기술직에서 그냥 영어 대충 찍어서 40점 넘기겠다. 꽈락만 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인생을 자꾸 모험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3,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특히 기술직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의 발판으로 합격의 조력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어휘는 두 문제였는데요. identification과 deprive가 답으로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초어휘에서 제가 드리는 부분. identification은 3번이나 나섰어요. deprive는 4번이나 나섰습니다. 페이지 수까지 다 적어놨고 이번에는 똑같이 또 드릴 겁니다. 기초어휘는 잘 외워주십시오. 어휘는 앞으로 계속 기초어휘에서 나올 거예요. 중고등학교 어휘에서요. 다 중고등 어휘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다. 됐죠? 다음, 이 identification 있는 부분, 그리고 deprive 있는 부분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은 우리가 초반에 보통 잡아보는 부분인데, 문법은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조동사의 추측, 과거의 추측을 나오는 may have pp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선생님 이런 세 보면 may have pp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문법 부분이고요.
또 문법에서 병렬 구조가 시험에 나왔어요. 주어, 동사, 컴마, 동사, 마지막 and 동사 해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동사가 병렬되는데 하나가 동사가 아니네. 병렬 구조도 병치 병렬해서 핵심 빈출이라고 분명히 얘기도 했고 동사의 병렬 구조 특히 수태 시제 조심해라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론서에 있는 그 부분 그대로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 문제는 바로 분사의 후치 수식이었어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의 후치 수식. 장소는 지가 정하는 거야, 정해지는 거야? 장소는 정하는 거야, 정해지는 거야?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ing가 아니라 pp로 꾸며줘야 돼요. 이렇게 pp로. choosing이 아니라 chosen을 써야 되는 거라고요. chosen.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 형용사전 용법 핵심 빈출까지 적어놓고 후치 수식, 분사의 후치 수식. 방금 얘기했었죠. 분사의 후치 수식. 이렇게 해서 후치 수식, 특히 과거분사, 수동관계, 목적 없으면 pp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단은 시작하려는 마음이 좀 필요하십니다. 아시겠죠? 시작하려는 마음. 제가 만약에 저희 학원이 일반적인 그냥 행정학원이면 당연히 영어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기술직 이 학생들이 영어 자체를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영어 자체를 그냥 버리고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영어가 어려우면 해도 안 해도 점수가 다 맨날 뭐 3, 40점 이렇게 나와서 도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충분히 한 3, 4개월 안에 누구나 적어도 제가 말했던 6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죠? 조금 초반에는 좀 더딜 수 있어요. 아직 알파벳밖에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초반에 좀 더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궤도에 오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저의 총평. 그리고 제가 항상 앞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60점까지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라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시험 리뷰입니다. 갑니다. 자, 어휘 문제였고요. 여행 갈 때는 뭘 갖고 있어라? 신분증 갖고 와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해석도 어렵지 않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어휘나 문법 부분의 지문이 어휘나 문법 지문의 이 문법의 이 지문도 실용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독해에서 실용문이 나올 거라, 독해에서만 실용문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문법이나 어휘에서의 지문까지도 실용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더 쉬운 거예요. 학술 지문이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쉽죠.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글들이니까요. 됐어요? 다음, 우리가 바다를 막 오염시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푸드 서플라이를 이런 음식의 공급을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귀중한 바다 자원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없애는 거 deprive였습니다. deprive는 특히나 A, of, B 구조로 A에게서 B를 없애다, 박탈하다 이런 의미. deprive 말고도 우리 외웠던 거 뭐예요? read라든가 deprive, 그죠? 다 없애다, 박탈하다. 그다음에 rob이라든가 rob 이런 동사들도 다 A, of, B 구조를 쓰죠. 됐어요? 좋았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법이었어요. 문법에서는 우리 may, have, pp가 과거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추측, 주어가 멤버들이에요. 멤버들이 돈을 받는 멤버들이 돈을 충분하게 못 받았었어. 과거의 추측으로는 요 과거 표현. 최근에 돈을 못 받아왔다. 아마도 못 받았었을 것이다. 아마도 못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추측으로 하려면 그냥 would나 그냥 might나 이런 건 안 돼요. 뒤에 have, pp 붙여야 돼요. may의 과거가 might야? 추측할 때는 아니에요. may의 과거가 might가 아닙니다. 추측은요. may랑 might는 그냥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거밖에 없어요.
may는 좀 더 확실한 추측, might는 좀 불확실한 추측이지 might가 과거의 추측이 아닙니다. have pp 붙여야 돼요. 이렇게 may have pp, might have pp, may have pp, might have pp 이래야지만 과거를 추측하는 겁니다. 어제 숙제했을 것 같아 걔. 어제 걔 숙제했을 것 같아. 이러면 may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may do homework 이렇게 might do homework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과거의 추측. 그럼 얘는요? 얘는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후회. 했어야 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할 걸. 아, 나 숙제 할 걸. 그게 should have pp예요. 아, 하지 말 걸. shouldn't have pp입니다. 할 거는 should have pp. 아, 하지 말 거는 shouldn't have pp. 이해했습니까? 이건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여기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아니라 아마 돈을 덜 받았을 것이다. 돈을 많이 못 받았을 것이다. 1번. 3번과 4번 시제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런 대화문. 그쵸? 이건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 앞뒤가 중요하겠죠. 이 빈칸 앞뒤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You know, 너 알지? We don't have to go. 우리 굳이 이 회의 때문에 시티홀에 갈 필요가 없어. 우리 회의 때문에 굳이 시청까지 갈 필요 없는 거 알지? 알지? 뭐라고 하더니 때때로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맞아. 뭔데요? 회의 때문에 우리 시청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온라인 미팅인 거 알고 있지. 이게 편한 것 같아. 답은 1번이죠. 맥락만 알면 푸는 겁니다. 메일에 답장해야 돼. 메일에 답장해야 돼. 뭔 소리입니까? 그냥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 전혀 뭐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 집어넣는 거. 이게 대부분의 요즘의 이 생활영어 문제들이에요. 3번은 뭡니까? 나는 받지 않았어. 당신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회의 안 가도 되는 거 알지? 시청에 직접 안 가도 되는 거 알지? 온라인 미팅인 거 알아. 됐어요? 4번은요. I don't have. 나는 또 다른 미팅을 오늘 갖고 있지 않아. 그냥 미팅이란 단어 하나만 그냥 쓰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쓴 겁니다. 됐어요? 답은 1번이죠. 자, 독해 문제들입니다. 지금 독해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독해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캠페인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제목과 내용일치. 알다시피 우리 이 내용일치 문제는 항상 이 실용 지문에서만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 연습도 그렇게 했어요. 실용 지문에서만 내용일치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제는 이제 실용문도 나오고 학술 지문도 나오고요. 자, 일단은 주제 제목을 물어보니까 문두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이 아이템들을 다 이제 배제시키려고 한다. 어디서부터? From the daily life. 그렇죠.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특히 이제 여름 되면요. 여러분 다 이제 또 커피 마시고 다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럼 플라스틱이 다 텀블러 아니라 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다 어쩔 수 없이 또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나오겠죠.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뭐 하면서 opting for 선택을 하면서 reusable container. 그렇죠. 이렇게 우리도 해야 돼요. 대신에 instead는 부사니까 버리시고요.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 우리 텀블러라고 하죠. 보통 텀블러 같은 거 사용하면서요. 이제는 뭐 해야 돼? 배제시키려고 해야지. 배제시키려고. 노력하자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력한다. aim to, 뭐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 뭐 같이 동참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도 도와줄 수 있어. 이거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데 너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너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플라스틱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컨테이너
사용하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답은요 2번이죠. 같이 하자. join 하자. 우리 같이 플라스틱 free를 뒤에 붙여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도전을 같이 하자. 답은 2번이었고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from now on이 있어요. 나는 참석할 거야 하루만, 일주일만, 한 달만, 그리고 앞으로 쭉. 이 전치사 on이 부사도 있어요. 부사로 썼을 때 계속 쭉 from now on 쭉 go on 계속해 할 때 이 on이 부사예요. 그래서 쭉 이란 뜻입니다. 지금부터 쭉 답은 4번 틀렸죠. 한 달 이상 쭉. 자, 두 번째 실용 지문 컨슐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영사 서비스예요. 영사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일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사에 관련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사 서비스.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또 물어보는 게 일단 assess의 의미. 얘는 뭐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답은 3번이죠. evaluate. 평가하다. 헷갈리는 게 이제 ACCESS. 이런 거는 이제 이용 접근. 그죠? 이용 접근. 이용하다, 접근하다 라는 동사도 있고요. 명사, 동사 다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얘랑. 목적. 목적 너무 쉽죠. 이거 8번, 9번은 틀리면 진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냥 공짜 문제 아닙니까? 내용 일치도 없고. 딱 보자마자 우린 피드백을 웰컴한다. 피드백 줘. 테러스 말해줘. 언제? 우리가 잘못한 거 말해줘. 또 불평하고 싶으면 이거 다 뭐야? 피드백 달라는 얘기죠. 보내줘. 디테일 좀 보내줘. 너의 컴플레인트 디테일 좀 보내줘. 다 뭐예요? 계속 피드백 달라는 얘기죠. 우리 뭐 잘하고 있는지. 설문. 답은요. How to explain how to file complaints. 이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file complaint이 피드백하는 거잖아요. 불평을 주는 거니까. 불평을 파일이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는 걸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xplain, 설명해 주는 거죠. 피드백 보내는 방법. 10번입니다. 주제 찾기. 자, 주제 찾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술 지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빠르게 배운다 하면서 초반에는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부르죠. 통념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통념. 얘는 주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일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념, 주제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지역적인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못 사는 나라에서 developing country는 아직 발전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이 많은 못 사는 나라에서 agriculture, 농업이 가장 큰 employer, 그리고 young farmers, 그리고 젊은이들이 play a role,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지. 젊은이들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의 젊은 농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주제를 계속 더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주제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됐어요? 좋았어. 그리고 그들은 face many challenges. 그들은 근데 지금 도전, 많은 난제에 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 젊은 농부들이 난제에 부딪혀 있다. 라는 얘기가 주제입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젊은 농부들, 어디서? 난제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The roles of young farmers, young farmer의 역할과 도전들. 됐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in developing country까지 있으면 완벽하지만 뭐 없어도 얘 말고는 없습니다. 3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입니다. 점수 주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글이었어요. 편집글이면서 dear 누구누구에게 쓰는 거고요. 자, 내 목표는 여기 바로 써 있잖아. I'm writing to inform you.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우리 커뮤니티의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어떤 컴플레인의 글인 걸 수 있고요. 보니까 problems, 문제가 있는데 road 컨디션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또 concerned about poor lighting. 센트럴 파크에 지금 뭐가 지금 걱정스럽냐면 조명이 안 좋아. 이건 다 민원이잖아, 민원. 그는 또 무엇을 또 리퀘스트 했냐면 council repair. 이 우리 시의회가 빠르게 좀 여기 스트리트 아까 얘기했던 이 거리와 라이트닝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줘. 됐어요. 뭐 있는 겁니까? 민원 넣고 있는 거예요. I urge. 나는 촉구한다. 시가 좀 빠르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 답은 3번이죠. To solicit.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단어 몰랐으면 풀었죠. solicit. 간청하다. 카운셀에게 뭐 하라고? 좀 해결 좀 해라. 어디? 이 문제들. 여기서 문제들이라는 건 뭐예요? 도로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이 조명 문제들. 됐어요. 자, 아까 문법입니다. 문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사 병렬 구조가 나왔고요. A, B, 세 개 이상 병렬되면 마지막에만 and를 쓰면 돼요. 마지막에만 and를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지금 병렬되어 있어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니터, 지켜본다, 그리고 포함한다. 이 세 가지가 병렬돼서 여기도 includes, ing가 아니라 includes, s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아까 얘기했었던 장소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예요. 분사. 근데 장소는 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얘도 분사긴 분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인데 근데 ing 쓰면 능동관계에 뜻인 거예요. 능동관계. 장소가 지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해지는 것이죠. 정해지는 장소.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harvest, 수확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답은 4번 가겠습니다. chosen. PP는 외워주세요. choose, chose, chosen. 자, 14번입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또 나왔고요. 내용일치 문제 딱 보자마자 얘는 이제 그 문제죠. 또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이 7문제나 나왔어요. 자, 캠프가 운영이 되는데 노 브레이크로, 즉 휴식 없이 언제부터? June 9부터 July 25까지 쭉 휴식 없이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렇게요. 그런가요? 근데 위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시간 언제 하면서 모든 캠프는 9시부터 3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June 9부터 July 25까지 근데 no 캠프 없어. 언제? June 30, 6월 30일이 있는 주. 6월 30일이 있는 그 주만 뭐가 없다? 캠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한 번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틀렸습니다. 노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자, 내용일치 문제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이 실용문은요. 바로 보건복지부 얘기가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 보건복지부의 어떤 그 임무 그런 것들이 쭉 서술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행정되어진다. 이번 몇 개? 11개의 operating 운영 부서. 11개 운영 부서로 운영되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치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11개. 숫자가 나오면 제일 찾기 쉬워요.
내용일치 문제는요, 빠르게 대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2번 보기를 딱 확인할 때 여기서는 오케이 11 숫자가 딱 보이니까 숫자를 찾으려고 빨리 여기서 숫자만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기 하나씩 단서를 잡고 그렇게 임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11개의 이 부서가 컴마 가로 닫고 어드미니스트 얘가 동사입니다. 행정한다. HHS 이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요. 답은 맞죠. 11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이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은 행정되어진다. 이거 수동태로 바꾼 거죠. 11개의 디비전에 의해서. 그죠? 똑같은 말. 아까 그 지문에서는 능동태를 여기서 수동태로 바꾼 것 뿐이에요. 좋았어. 답은 2번. 16번.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 16, 17, 18, 19, 20. 이게 뭐예요? 학술 지문들. 학술 지문들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하나 학술 지문이 있었어요. 10번인가? 10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전까지는 다 그냥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찾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연습은 해야 돼요. 빨리 찾는 것도 연습 안 하면 못 합니다. 아시죠? 해석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16번. 얘는 근데 해석뿐만 아니라 좀 논리력과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거예요. 제시문, 스케줄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못 읽으면 해석이 안 돼. 그럼 다른 거부터 푸세요. 그 정도로 제시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 제시문 문장 삽입. 스케줄 명령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라.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regulate 정하는 방식으로 뭘 정해? 이 distracting activities. distracting 뭔가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정신을 분산시키는 활동들을 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정해라. 예를 들면 뉴스 컨섬션 and 소셜 미디어 스캐닝 뉴스 보는 거라든가 뉴스 컨섬션 아니면 그냥 SNS 같은 거 하는 거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해진 시간에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을 해석하면요. 좀 사람을 되게 정신을 분산시키는 우리가 흔히 그냥 쉴 때 그냥 하는 정신 분산시키고 그냥 쉴 때 하는 그런 일들을 정해진 시간에 해라. 응? 정해진 시간에 해라. SNS 같은 거 이런 거 예시예요. 예시. SNS라든가 그냥 뉴스 보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하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면요. 뒤를 추론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에 앞에 연결사가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장 삽입에서 연결사가 있으면 앞문장을 추론하는 게 편하고 연결사가 없어? 그럼 뒷문장을 추론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글은 앞에서 뒤로 쓰는 거니까. 이게 훨씬 편하다고요. 명령문 나왔으니까 시간 정해. 시간 너 놀 때 하는 거는 시간 정해서 해.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뒷문장 추론하자고요. 그게 뭐예요? 시간 정해. 아마도 너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어. 뉴스 보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리더 뉴스 보는 거 한 30분 정도 아침에 시간 정해서 해.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하는 거 그 30분 정도는 저녁에 해. 자기 전에. 정해라 라는 이 말과 그대로 예시잖아요. 답은 4번에 들어가야죠. 이 제시문이 들어갈 장소는 4번입니다. 4번 뒤가 바로 이것에 대한 예시가 붙어 있어요. 다음 흐름상 어색한 문장도 보겠습니다. 어색한 문장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AI가 지금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 저도 한번 써봤는데 아주 무서울 정도로 대답을 너무 아주 명료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가 이제 막 자라면서 이 고용 분야가 이제 더 나아가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렇죠. 이제 AI가 사람을 대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용 분야도 이제 변화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게 주제예요. 항상 흐름 문제는요, 1번 전에 주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제입니다. AI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제 고용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오는 게 중요하다. 뭐 훈련, 교육 이런 것들 중요하다.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지켜야 된다. 권리를 워커의 권리도 지켜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하는지를 막 얘기해 줘요. 그리고 사회적인 대화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4번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전문가들은 대시라고 생각하는데 AI가 모든 인간의 직업을 다 대체해 버린다. 언제? 다음 몇십 년, 10년 안에. 그래서 뭐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대체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느냐를 얘기하는데 이 AI 등장으로 인해서 이 직업에 대한 그런 고용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대처하고 같이 우리가 공생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데 얘는 그냥 AI가 우리 모든 인간의 직업을 다 대체해 버릴 겁니다. 그냥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안 되죠. 4번이죠. 얘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냥 AI가 모든 직업을 다. 그리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모든 직업, 일부도 아니야. 모든 직업을 10년 안에, 다음 10년 안에 다 대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럼 인간은 뭐 합니까? 그러면 뭐 하지? 모든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글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글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이 AI와 함께 공생해서 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교육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18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순서와 배열 문제입니다. 순서 배열. 일단 얘도 제시문을 읽어야 돼요. 이거 못 읽으면 그냥 딴 거부터 하세요.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대부터 가로 여시고요. 자,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사회가 할당한데요. 경제 보상을 준다. 사회가 경제 보상을 주고 또 직책도 줘. 책임의 직책이니까 그냥 직책이라 하세요. 책임의 직책이라면 어렵잖아요. 사회가 보상도 주고 직책도 준다라는 생각인데 뭐에 따라서 merit, 장점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뭐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능력 장점에 따라서 사회가 직책도 주고 그리고 이 보상도 준다라는 생각이 매우 매력적이지. 몇몇에 의해서 매력적이에요. 몇몇에 의해서. 몇몇에 의해서 매력적이다. 몇몇에 의해서. 이런 능력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게 몇몇에 의해서 매력적이다. 그 몇몇의 이유가 항상 뒷부분과 앞부분이 잘 맞춰야 돼요. 그 몇몇의 이유 중에 두 개가 바로 일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런 메릿의 아까 능력의 경우에서의 생각인데 어디서냐면 고용에서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몇몇의 경우에서 매력적인데 그 몇몇의 경우 중 두 개가 바로 고용에서 그러하대요. 고용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대요. 됐어요? 그 고용에서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에요. 이 능력에 의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이런 경우 중에 두 개 장점이 매력적인 두 가지의 장점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직책을 주고 보상해주는 것의 장점 두 가지가 뭐라고요? 효율성과 공평성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줬으면 그 두 가지를 각각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공평성, 하나는 효율성의 장점을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several reason을 C가 그대로 와서 그 이유 중에 두 개가 하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A를 읽어볼게요. 경제 시스템이 어디에 보상을 주는 아까 얘기했던 노력이나 어떤 성취나 재능 이런 것에다가 보상을 주는 경제 시스템이 더 프로덕티브화돼요. 프로덕티브화돼요. 뭐보다 그냥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face everyone the same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주는 것보다 노력이나 성취나 재능에다가 재능에 더 돈을 많이 이렇게 막 해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래요. 생산적이다. 이게 뭐예요? 효율성이 있는 거죠. 생산적이 있다.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 똑같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 그게 생산적인 거잖아요. 더 효율성이 있는 거고요.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런 기여도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돈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재능에 따라 돈 주는 거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생산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efficiency고요. B는 뭘 얘기하는지 볼게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건데 그들의 이 능력에 따라 돈을 주는 것이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공평성의 가치다. 그러면 A는 뭐야? efficiency에 대한 얘기고요. B는 뭐예요? fairness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일단 C 뒤에 A, B를 이제 줄 건데 C 뒤에 A랑 B를 줄 건데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자세히 보면 B에는 올소가 붙어 있어요. 올소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 됐죠? 얘 먼저 하고 그리고 또한 B는 fairness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글 순서가 보통 언급된 순서로 써요. efficiency를 먼저 썼고 두 번째가 fairness를 썼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efficiency가 먼저 올 것을 기대해야죠. 그러면 C, A, B죠. 답은요? 3번이네요.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빈칸 두 문제 나왔고요. 문두 빈칸은 주제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봅니다. 액티브 리스닝. 제가 봤을 때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경청이죠. 경청이라는 것은 예술과 기술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듣는 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디스플린, 이것은 훈련이에요. 무엇을 수반하는? 빈칸은 수반하는. 경청은 기술이다. 예술과 기술이다. 좋아요. 자, 아직은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좀 뭔가 수반된대요. 이 스킬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돼? What is involved. 관련된 걸 이해해야 돼. 대화에서 관련된 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develop. 또 테크닉을 또 여러분이 테크닉을 develop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테크닉? 앉아서. sit quiet. 그냥 가만히 굳이 꼭 앉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quietly가 중요하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경청할 때 말하면서 경청하는 사람 봤어요? 말하면서 경청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듣는 겁니다. 이것은 또 ignoring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돼? 당신의 욕구를 참아야 돼. 무시해야 돼.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상대방이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 나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건 경청이 아니에요. 자기도 생각은 해야죠. 경청을 할 때, 그렇지? 자기도 생각하면서 말을 듣고 그리고 포커징은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말하는 것에 집중은 해. 자, 이런 게 뭐예요? 이건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difficult. By the way, 어떤 방식에서 또 어려운 일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또 반대되는 거예요. 뇌는 계속 누군가 딱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귀에서 딱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왜? 경청하려면. 뇌는 작동이 반응을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뭡니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디그리, 정도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를 수반하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자립성 아니죠. 지금 여기 자립성 얘기가 왜 나옵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마인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죠. 경청은 뭐다? 이런 셀프 컨트롤을 수반한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상대방이 계속 똑같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면 경청하는 거. 다음. 빈칸입니다. 빈칸 비거. 문 밑쪽에 빈칸이 있으면 얘는 주제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안쪽에서 최대한 풀려고 노력을 하죠. 전혀 만약 여기서 단서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제 찾기로 전환해서 푸셔야 됩니다. 항상 빈칸 앞문장이 중요해요. 빈칸 앞문장 이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대치로 시작하니까 대명사가 껴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요. 여기서부터 봅니다. We can,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쓰지. overspend. 왜 돈을 많이 써? 우리의 장기간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게 목표야. 근데 한 10년 뒤에 집을 사는 게 목표야. 그러면 일단은 10년 뒤 집을 사는 게 목표인데 너무 추상적이야. 금액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을 써버리는 겁니다. 우리 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because 우리의 장기간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냥 돈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뭘 요구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extra levels of cognitive processing. 인지 처리 과정을 요구한대요. 일부러 어렵게 쓴다 또 여분의 인지 처리 과정을 수반한대. 어떤 인지 처리 과정이냐면 이걸 잘 보면 되겠네요.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instant gratification, 만족을 딜레이 시키는 거죠. 게다가 일단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킨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냐면 원래 만족은 목표를 성취해야지 목표가 이제 만족이라는 게 있겠죠. 집을 사야지 만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 롱텀 골.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냥 오버스펜드해서 만족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내가 바로 집을 사야지 만족이 되는데 집을 살 수가 없어. 너무 지금 꿈이 커. 한 10년 뒤야. 그럼 그걸 그걸 때까지 10년을 계속 만족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니지. 그냥 잠깐 뭐 삶으로써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버스펜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장은 우리는 오버스펜드 한다. 돈을 많이 쓴다. 게다가 근데 이 additionally를 딱 보자마자 괜히 봤네. 물론 오버스펜드 한다는 말을 잘 우리는 봤으니까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additionally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알겠죠? 그냥 우리는 오버스펜드 한다는 말은 그대로 갖고 가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어요. 자, 고객은 아마도 느끼실 겁니다. 게다가 고객은 또 뭘 느끼냐면 빈칸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은 don't want.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싸 보이고 싶지 않아요. appear cheap. 싸 보이다. 인색해 보이다. 됐어요? 싸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 합니까? 돈을 쓰겠죠, 뭐. 고객들은 돈을 쓰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껴요. 돈을 쓰고 싶어 함. 돈을 쓰고 싶어 함. 왜? 싸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오버스펜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돈을 쓰고 싶어 한다고. 앞에 문장과 그대로 잘 연결하라고요. 앞문장에서 오버스펜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게다가 나왔으니까 순접으로 갈 건데 어차피 맥락은 다 똑같을 거고 애듯이 게다가 우리는 고객들은요 돈을 쓰고 싶어 해요. 왜? 안 싸보고 싶어 하니까. 돈을 쓰고 싶어 보이게 함.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desire to work. 일하고 싶어 해. 왜 일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도 해외에서. 전혀 상관없어. 책임을 가져.
새로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장기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책임을 가져. 아니에요. like limiting 뭐 합니까? spending을 한정해 반대죠, 이거는. spending을 한정하면 안 되죠. 우리 돈을 쓰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압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압박을 느끼는 거죠. 뭐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돈을 더 써야 돼. 왜? 싸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됐어요?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막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요. 영어는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래요. 분명히 포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이제 원하는 점수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십시오.